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1회에 2021년 출제 유형 A형의 기타 작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차트와 매크로 그리고 프로시저 코드까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선 첫 번째 기타 작업 1번의 차트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대부분 수정하는 문제가 많고요. 차트가 나오면 차트 영역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차트 도구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지, 오른쪽에 이렇게 요소 추가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차트는 전체 10점인데 각 2점 부분 점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 개씩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 계열을 추가하자 그랬어요. 자, 차트 영역 위에서요, 위에 메뉴 써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주로 많이 쓰겠죠.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이 계열을 추가할 거예요. 지금 보면 미국 계열 하나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 계열을 추가할 건데 이름을 중국 CNY로 준다 그랬습니다. 중국 CNY로 주고요. 자, 값을 깨끗하게 지우고요. C17에서 21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중국 계열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계열을 추가를 해놓고요. 자, 이 범위를 제가 잘못 잡았어요. 중국 계열을 추가해 놓고 난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 범위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 항목 축 편집을 요 범위로 바꿔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야 요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상태에서 얘를 보조축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중국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면 기본 축, 이 축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축을 하나를 더 보조되는 축을 만들겠다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런 서식창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바로바로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이 끝났어요. 두 번째, 기본 요 세로 축의 제목을 B2셀과 연동해서 넣을 거고요. 방향을 세로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소를 추가할 땐 차트 요소에서 축의 제목인데 기본 세로 축에 얘만 체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져 있죠. 이 방향을 세로로 축의 제목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에서 내가 여기 보면 제목 옵션이 이렇게 채우기 옵션이 있고요, 효과 옵션이 있고요, 크기 속성이라고 있는데 제목 옵션에 크기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어요. 이걸 세로로 선택을 해준다 그럽니다. 요렇게 화면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를 때는 다 눌러보면 돼요. 요렇게 먼저 맞춰놓고요. 안에 커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 요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손으로 글자를 적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B2셀과 연동하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글자가 바뀌면 야가 바뀌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동을 할 때는 위에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 줍니다.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두고요. 연결하겠다, 연동을 하겠다는 건 수식으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수식은 앞에 이꼴이 들어가죠. 이꼴 B2셀 그리고 엔터. 그래야 요 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보이죠? 연동이 끝났고요. 방향도 설정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 세로 갑축. 얘가 세로 갑축이에요. 얘는 보조. 세로 갑축에 선택을 하고요. 최소, 최대, 주단위 설정을 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에서 자, 최소가 1150, 최대는 1250. 주 단위는 10이라 그랬습니다. 끝났죠? 닫으면 돼요. 설정을 하고요. 범례는 요게 범례잖아요. 범례를 어디에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위쪽에. 범례를 범례 서식에 가서 위쪽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범례가 위로 들어갈 거예요. 끝났어요. 네 번째,
미국 계열의 선을, 미국이 파란색이죠.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에서 완만한 선이라 그랬어요. 차트의 선에 완만한 선, 요걸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둥글게 보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게 보이죠? 동그라미인데 표식의 옵션이 야를 삼각형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표식에서 표식의 옵션을 기본 제공되는 것 중에 삼각형. 그래야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 3월 16일인데 미국 계열. 선택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혼자만 선택되게 해놓고요.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현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오는데 얘를 어디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아래쪽.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레이블 서식에서 방향을 아래쪽.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야랑 똑같은 거. 하나 할 때마다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 됐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는 난이도가 2급과 거의 동일해요. 2급과 동일하기 때문에 1급의 차트는 2급과 비슷하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1번은 차트에 관련된 거였고요.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으로 갈게요.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만들 때는 위에 보기 메뉴 옆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파일의 옵션 기억해야 돼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오른쪽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만들어줘야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생길 거예요.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는 녹음 시작, 녹음 끝, 그리고 도형이나 단추로 연결까지가 들어가는 게 하나 5점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를 총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2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크로 만들 때는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약속을 해주면 돼요. A의 1번지를 클릭을 하고 매크로를 녹음하세요. 다른 데도 되는데 이 1번지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 얘를 선택해 놓고 매크로를 만들면 내가 매크로 작업해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클릭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A 1번에 클릭을 딱 해놓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주자 그랬습니다. 바로가기 하라는 말 없고요.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 설명쓰라는 말도 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지금 녹음되고 있는 상태죠. 기록 중지라는 게 위여기도 뜨고요. 아래쪽에 준비 옆에도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위에 메뉴 눌러보는 거를 제외하고 모든 게 녹음된다라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뭐라라 그랬느냐? E6에서 L33 영역에, 자, 범위를 잡을게요. E6에서 L33 영역에 이렇게 범위를 잡는 것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자, 지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쟤를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건데 뭘 하라 그랬냐면 셀의 값이 1과 같으면 조건이죠. 조건에 맞을 때 표시할 거. 조건에 맞을 때 표시할 거. 자, 지금 보면 조건이 두 개예요. 1과 같으냐, 0과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 이런 기본 형식들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형식은 해당되는 그 모든 숫자에 대한 것들. 이거는 기본, 얘는 모든 숫자를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하라. 소수점 두 자리로 표시하라.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있는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내가 화면상에서 표시할 때 양수, 음수, 숫자 0, 그 다음에 문자 순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요 지금 대괄호 보이잖아요. 색깔을 줄 수 있어요. 양수, 음수까지. 영과 문자에 대한 건 지금 없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형태가 쭉 있는데 조건을 지정하는 건 여기 지금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들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넣을 건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조건과 색깔은 대괄호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해당되는 거, 아니면 다음 조건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1과 같으냐 그랬어요. 자, 대괄호를 열고요. 대괄호 안에 같다 1,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뭘 표주하자 그랬습니까? 대문자, 영문자 오죠. 동그라미 아니에요. 영문자, 대문자 오라 그랬습니다. 표시해야 될 게 해당되는 글자들은 따옴표 안에 영어로 오를 넣어주세요. 대문자 오. 다음 조건 넘어갈 겁니다.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 뭐하고 같으냐? 0과 같으냐? 0과 같으면 대문자 X. 다음표 안에 대문자 X.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게 1과 같죠? 그래서 대문자 O가 나와 있어요. 끝이에요. 확인. 그러면 1일 때는 O, 0일 때는 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X. 보이죠?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변한 건 아니에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서식을 우리가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났죠? 이 범위는 해제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다. 기록 중지, 기록을 중지해 줘야 돼요. 자, 기록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될 건데 어디를 연결할 거냐면 화면상에서요.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2에서 C3 영역에 만들 거예요. 자,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로 가서요. B2번지에서 그릴 때는 Alt 누르고 그려야 됩니다. B2에서 C3번지 정확하게 그리면 단추는 이렇게 연결이 바로 뜹니다. 내가 원하는 매크로를 선택해서 연결을 해 놓고요. 글자를 서식 적용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단추 1이라는 글자를 치우고요. 서식 적용이라고 글자를 써주세요. 엔터 누르면 안 돼요. 밖에서 클릭.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뭔가 만약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매크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1번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번으로 들어와야 되죠.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 때도 똑같이 A1번지를 클릭을 해 놓고요.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이름을 그래프 보기로 주작을 했습니다. 확인. 뭘 하자 그랬냐면 M6에서 M33 영역에 M6에서 M33 영역을 범위로 잡아 놓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건데 뭐라 할 거냐면은 규칙을 셀 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자 그랬고요.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 수 20, 최대값은 100분위 수 80으로 작업하자 그랬고 막대 모양은 채우기 그라데이션 색깔을 노랑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홈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없는데요가 아니라 새 규칙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얘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를 선택해 놓고요. 최소값은 보이죠? 최소값은 100분위 수인데 값을 20. 최대값은 100분위 수인데 80으로 주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 모양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고요. 색깔은 노란색으로 주작을 했습니다. 표준색 노랑. 끝이죠? 확인. 요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하고요. 역시 단추를 E2에서 F3에 그릴 거예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키 누르고 E2에서 F3에 그리고요.
그래프 보기를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단추 2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래프 보기라고 넣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를 만드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기타 작업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기타 작업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3번에서 우리가 코드를 만든다 그랬는데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화면상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각 5점이거든요. 제가 요 두 번째 2번은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포기해 버리세요. 얘는 빼고요. 1번과 3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한 개 정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내가 작업해야 될 것들을 찾아 놓을 건데,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문제를 잘 보세요. 뭐하라 그랬냐면 여기 단추가 있어요. 팡팡 요금 관리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폼이 나타나게끔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구분 기본요금 CMB 구분이라는 목록, 뭔지 모르겠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에 이 영역이 표시가 되고 보호자 동반 UOPTU라는 게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코드를 만들자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자, 개발 도구에 보면 컨트롤의 디자인 모드라고 있어요. 디자인 모드를 불을 켜고요. 팡팡 요금 관리라는 단추 보이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코드 창이 떠요. 보이잖아요. 돼 있는데 코드 작업이 그 단추 이름이 이거예요. 그 단추 이름 실제 이겁니다. 야를 클릭하면이라는 상태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클릭을 했을 때 뭘 할 거냐? 팡팡 요금 관리라는 폼을 화면에 띄우자 그랬어요. 이 폼이 나타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폼의 이름을 그대로 적고요. 우리는 이걸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을 찍으면 그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나 메소드들이 떠요. 그럼 그 중에 눈에 보이는 실제 나타나라라는 게 쇼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폼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못 모르고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폼을 확인을 해봐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폼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 폼 안에 팡팡 요금 관리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요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폼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이 팡팡 요금 관리에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선택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CMB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TXT 아동명, 얘는 OPTU, 이렇게 미리 명칭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CMB라고 되어 있는 건 콤보 박스라는 뜻이에요. CMB가 붙는 건. TXT라고 붙는 건 텍스트 박스가 되고요. OPT라고 붙는 건 옵션 단추. 요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줄 수 있고요.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건 레이블, 이름표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두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요 CMB 구분이라는 거, 얘죠? 얘에다가 누가 나오라 그랬냐면, 문제 보세요. 폼이 초기화가 되었을 때 이 CMB 구분 안에는 이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고 요게 초기로 설정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띄워야 되냐면 폼의 초기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폼 초기화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요 폼이 팡팡 요금 관리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폼 창을 이렇게 열었죠. 이 상태에서 위에 보면 이렇게 아이콘 3개가 있을 거예요. 폴더 설정, 그 앞에 개체 보기, 그 앞에 코드 보기가 있는데, 코드 보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코드 창이 미리 딱 열리는데, 유저 사용자 폼 클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유저 펌은 그대로 두고요. 요결 갖다 대면은 개체라고 뜨고요. 그 옆에 프로시저라고 돼 있는데 얘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줘야 돼요. i를 찾아서요.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바꿔주면 야는 지워도 되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라는 이 안에 자 뭐하라 그랬냐면 CMB 컴보 상자라 그랬죠. CMB 구분이라 그랬습니다. 구분에 데이터 어디서 어디까지를 집어넣겠다. 우리는 그걸 행원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걸 메소드 자체가 또는 속성 자체가 이거예요. 로우 소스라고 돼 있어요. 그걸 찾아주면 돼요. 로우 소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넣을 거냐? 다운편에 넣어줘야 됩니다. M의 6번지부터 N의 8번지까지 넣어주겠다는 뜻이에요. M과 N 대소문자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OPT U라는 애가 있는데 각 값을 불이 들어오게 기본값으로 준다는 건 동그라미 둘 중에 지가 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불을 들어오겠다라는 건 값을 true로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코드 창을 닫고요. 디자인 보기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끄고요. 팡팡 요금 관리를 클릭을 하면 폼이 뜨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폼이 뜨죠. 요게 아까 CMB 구분이라고 그랬죠. 얘를 눌러보면 데이터가 보이죠. 들어왔죠. 로소스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야 불이 들어왔죠.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 상태가 일단 되었다까지 확인을 다 하고요. 창을 닫아 놓을게요. 자, 두 번째 2번은 뺀다 그랬고 3번 폼에서 종료 단추를 클릭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폼을 다시 띄워야 되죠. 디자인 모드를 띄워놓고요. 팡팡 요금 관리 더블 클릭하면 코드 창으로 들어간다 그랬고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더블 클릭 이렇게 떠요. 종료 단추 야를 클릭을 했을 때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코드를 띄우겠다 그러면 요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종료 클릭이라는 게 생겨요. 요 안에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 그랬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요. 실제 폼을 종료하자 그랬는데 메시지 박스 안에 요걸 띄울 거거든요. 요 메시지 박스 안에 요게 제목 이게 프롬프트 내용 단추로는 확인 단추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제목에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롬프트 안에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떴죠. 보이죠? 시스템의 날짜하고 시간이 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자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MSG 박스 MSG 박스 화면상에서 메시지 박스를 그냥 띄울 때는 메시지 박스라고 뜨고요. 한 칸 여러분들이 띄우면 돼요. 가로 열 필요 없어요. 자, 프롬프트 안에 들어갈 건 현재 시간과 날짜죠. 함수로 now라는 걸 쓸 건데 자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저 now는 엑셀 함수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 함수예요. 엑셀 함수 아니에요. 비주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게 없어요. 지금 쟤는 가로 열고 닫아도 상관은 없는데 없어요. 컴마를 찍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단추를 어떤 식으로 띄울 거냐. 기본이 오케이. 확인 단추 하나 있었죠. 선택해도 되고요. 기본이 확인이기 때문에 통과하면 돼요. 컴마 타이틀 제목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대로 넣어줍니다. 끝이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폼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현재 폼을 닫겠다라는 건 로딩의 반대가 언로드거든요. 그래서 언로드라고 써요. 언로드 누구를? 현재 폼. 현재 폼은 나죠. 그래서 미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언로드 미.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요. 언로드 미. 요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는 여러분들이 코드 창을 닫고 눌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확인이 돼요. 여기에서 위에 보이죠? 여기 요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이라는 게
단축키로 F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확인이 바로 가능해요. 보이죠? 나오고요. 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를 종료를 누르면 없어져야 되겠죠? 요렇게 메시지 박스 보이죠? 확인 눌렀을 때 없어지고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에러가 떴어요. 자, 제가 함수를 잘못 넣었어요. 저 상태에서 실행을 했어요. 에러를 먹어야 되는데 에러가 안 먹네요. 다시 에러를 한번 다른 걸 갖고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걸 갖고 이렇게 오타가 났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보이죠? 이렇게 뭐가 정의가 안 됐다, 뭐의 에러입니다, 이렇게 뜨면 확인을 하고요. 요게 노랗게 될 거예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위에 여기 보면 재설정 사각형처럼 생긴 게 있어요. 얘를 풀어서 노란 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에러가 있다 그랬죠? 어느 부분인지 찾아서 에러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눈으로 봤다 그러면 코드 창은 닫고요. 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모드 불 끄고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1번과 3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고요. 아예 2번은 여러분들이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기타 작업 차트와 매크로와 코드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